정론일침입니다. 저는 백기 항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백기 항복을 하고 얻어낸 15%. 관세 협상이 타결된 직후에 이재명이는 큰 고비를 넘었다. 주요 국가 동등하거나 우월한 여건이다. 이재명이가 이렇게 치고 나오니까 개딸들이 일제히 관세 협상에서 우리가 승리했다. 이렇게 정신 승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이라는 정책실장이 나와서 가지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대비해 불리하지 않을 대우를 받을 예정.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해봐야 아는 거예요. 또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모든 것을 미국의 요구대로 또 미국의 요구보다 더 많이 내놓고 그리고 15%를 간신히 받아낸 협상인 것 같습니다. 아주 참담한 실패죠. 만약에 이런 정도의 아주 정말 허접한 협상 결과를 우리 보수 정권에서 갖고 왔다면 아마 그날로 저 좌파들이 수십만 명이 모여서 촛불 들고 아마 투쟁을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나마도 이재명 종북 주사파 개딸 권력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재계가 총동원됐어요. 이재용 삼성회장, 김동관 하나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류진 정경련 회장 이런 사람들이 전부 미국에 가서 다 자기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떻게든 15%를 얻어내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쳤다고 합니다. 미국은 4천억 달러의 투자를 요구해 왔고 이재명 권력은 2천억 달러 플러스 알파를 갖고 밀당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3,500억 달러 투자가 결정이 됐으니까 우리가 거의 미국 요구대로 굴복한 겁니다. 그런데 이 관세 협상 과정에서 정말 반미 집회와 시위가 바로 이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 종북 주사파 권력의 핵심인 민노총 이런 좌파 단체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쌀시장 개방을 반대한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농어민위원회가 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더불어민주당의 임미애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기쿠의원을 비롯해서 9명이나 미 대사관 앞에 항의 집회 시위에 참석했는데 미국의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요구는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을 짓밟는 행위고 농민의 생존권을 빼앗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반미 투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규범을 무시하고 동맹관계 신뢰와 약속을 헌시착처럼 저버리는 자국 우선주의를 매우 무례하고 공세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렇게 트럼프를 향해서 자국 우선주의를 무례하게 공세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집회에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같은 이 좌파 국회의원들이 참석을 해서 반미 집회를 한 겁니다. 자, 제가 이 백기 항복을 했다. 그리고 간신히 얻어낸 게 관세 15%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립 서비스 한마디였다. 이건 그야말로 참담하고 처참한 외교 실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말 아시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직접 한미 무역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 전문을 짧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이 악마가 숨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에 동의했음을 기쁜 마음으로 발표합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를 위해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자, 이 3,500억 달러는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한다 그랬어요. 트럼프의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대통령으로서 직접 투자처를 선정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이런 항복 문서가 있습니까? 우리가 돈을 3,500억 달러를 내는데, 그런데 그 돈을 내는 우리는 관여할 수가 없어요. 트럼프가 직접 투자처를 선정해서 3,500억 달러를 쓰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발표가. 또한 한국은 1,000억 달러 규모의 액화 천연가스 LNG 또는 다른 에너지 제품을 구매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숨어있는 악마가 있어요. 나아가, 트럼프의 얘기입니다. 나아가 한국은 그들의 투자 목적으로 거액을 투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3,500억 외에 더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는 거예요. 이게 플러스 알파입니다. 3,500억은 우리가 만들어 갖고 미국에다가 갖다 주면 트럼프가 알아서 투자처까지 선정해서 쓰겠다는 거고, 여기에 플러스로 한국 기업의 투자 목적으로 거액을 투자하기로 추가로 합의했다는 거예요. 이 트럼프의 이 SNS 글은 그런 겁니다. 제가 미스리딩 하는 게 아니라면, 잘못 읽는 게 아니라면 이 문면은 그런 뜻입니다. 3,500억 플러스 알파를 현금으로 제공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 3,500억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 트럼프가 직접 투자처를 선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투자 목적으로 한국이 그 외에 투자 목적으로 거액을 투자하기로 합의했는데, 그러면 총액이 얼마나 될지 모르잖아요. 이 총액은 향후 2주 이내에 이재명이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에 올 때 발표될 것입니다. 이재명이 불러서 직접 총액에 대한 협상을 트럼프가 마무리 짓겠다는 겁니다. 마치 청구서 내서 받듯이, 그러니까 와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립서비스 한마디 딱 해줍니다. 또한 나는 새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고 싶습니다. 딱 요 한마디예요. 요 한마디 들으려고 3,500억 달러를 거의 곡물 바치듯이 진상하는 합의를 해놓고 저것들이 이겼다고 지금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악마가 하나 더 숨어 있어요. 뭐냐? 또한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할 것이고, 자동차, 트럭, 농업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여기 농업 괄호 열고 농산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실에 김용범이라는 정책실장은 쌀시장 개방 압력이 거셌지만 우리가 막아냈다, 소고기도 막아냈다, 추가 개방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이게 김용범 정책실장의 말이 지켜질까요? 지금 트럼프는 그 얘기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이 얻어낼 거 다 얻어내고, 이게 미국의 협상 전략이 다른 나라 먼저 다 타결하면서 전부 15%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15% 못 지키면은 완전히 죽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15%의 사활을 걸게 만들어 놓고, 좋아, 15% 줄 테니까 뭐 갖고 올래? 다 갖고 와봐 해서 3,500억의 투자를 트럼프가 직접 투자처 선정하겠다고 하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투자 목적으로 거액을 더 투자하기로 합의를 끌어냈어요. 그리고 농산물 시장 개방은 포괄적으로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자동차, 트럭, 농업, 농산물 포함한 미국산 제품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 그래서 제가 이 합의를 완전히 백기항복하고 무릎 꿇고 간신히 얻어낸 15%, 그리고 간신히 얻어낸 축하 립서비스다. 이거야말로 외교사의 길이 남을 처참한 참패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우리 자유파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될 대목인데요. 트럼프가 8월 1일부터 브라질의 구리 제품에 대해서 5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야, 브라질이 나옵니다. 이 백악관이 설명을 합니다. 이 구리 제품에 대한 50% 관세는 어떤 거냐? 구리로 만든 파이프, 구리로 만든 와이어, 구리로 만든 봉, 판, 튜브 등 반제품과 완제품이 아닌 반제품과 그 다음에 관, 이음새, 케이블, 커넥터, 전기 부품 등 구리 함량이 높은 파생 제품에 부과된다. 구리가 들어가는 거의 모든 제품에 관세 50%를 매긴다는 겁니다. 브라질 제품에 대해서. 그런데 자, 왜 브라질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혹한 관세를 매기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의 최근 정책, 최근 관행, 최근 조치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에 극심한 위협을 낳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백악관이 설명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이 발언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번 행정명령은 구리 제품 50% 관세라는 행정명령은 보스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 수천 명에 대한 브라질 룰라 정부의 정치적 동기로 시작된 박해, 협박, 괴롭힘, 검열, 기소가 브라질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임을 확인한다. 그래서 관세 50%를 매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플라이츠가 또 모스탄이 윤석열 대통령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이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스나루 대통령과 뭐가 다릅니까? 트럼프는 그간 여러 차례에 보스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을 강력한 지도자, 조국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묘사하면서 보스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브라질 사법당국의 기소를 정치적 박해라고 비판을 해왔어요. 심지어 이 보스나루 전 대통령의 재판을 맡고 있는 연방 대법관을 미국 재무부가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이 사람 미국에 혹시 재산이 있으면 동결됩니다. 보스나루 대통령에 대한 이 브라질 룰라 정부의 이러한 탄핵은 심각한 마녀 사냥이다. 그러니까 관세를 정치적 이유로 50% 매겼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선언한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재명 권력의 심각한 인권 탄압을 트럼프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모스타는 심지어 한국에 와서까지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인권 탄압의 경험을 직접 겪고 미국에 가 있어요. 저는 이번에 이 타결된 이 처참한 이 통상협정의 이 정말 참패인데 이것이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보다 훨씬 심각한 사태가 미국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 이재명이가 종북 주사파들이 개딸들이 정신승리를 구가하고 있는 사이에 한국은 훨씬 더 심각한 양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 점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자, 정론 1침이었습니다.